춘천시가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기관에 대한 출자와 유치 가능성 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도 최근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방역 체계의 잦은 변경으로 일선에서 혼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주시가 재활용 쓰레기를 이용한 재테크, 일명 스테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페트병과 캔을 재활용하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와 수리 과목의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 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손을 잡고 유치전에 뛰어든 건데요. 춘천시는 우선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42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타 지역 기관에 대한 출자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 에너지 사업의 핵심 분야로 여겨지는 인공태양. 핵 분열 방식의 원자력 발전과 달리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성도 수십 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섭씨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30초 동안 유지하며 세계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인공태양 개발의 핵심이 될 연구단지 유치를 위해 춘천시가 대전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부지 매입비 42억 원의 출자를 결정했는데 이를 토대로 과기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해당 출자금으로 연구단지를 건설할 시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사전 부지 마련으로 울산, 나주와 같은 경쟁 도시와 비교해 우위를 가지겠다는 것. 지역의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없는 인프라 부족의 약점을 메워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타 지역 기관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 기간이 아닌 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게 유치가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출연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출자를 해준다 그랬을 때는 이게 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 절차가 일시 중단된 점도 부담입니다. 지역 간 경쟁 과열과 선거 기간이 겹치며 사업이 중단된 건데 향후 절차는 대선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춘천시는 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함께 공모가 아닌 단독 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치전에 뛰어든 타 지역의 반발은 물론 과기부가 춘천시의 제안에 응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춘천시는 우선 유치 불발 시 출자금은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진행될 수도 있는 공모 절차도 준비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모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늘 보면 지역 기반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세이다 보니까 지금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제안한 그 사항이 그래도 그것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를 위해 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함께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춘천시. 인프라 부족이라는 열세를 극복하고 미래 핵심 기술 산업의 기반을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강원 지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4일 0시 기준 강원 지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9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원주가 27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춘천이 196명, 강릉이 17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확진자의 연령층은 10대와 20대가 406명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26,687명이고 사망자는 127명입니다. 중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각각 38.1%, 13.4%로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치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진단검사와 확진자 관리가 변경되는 일선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평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로 긴 줄이 들어서 있던 강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14일 오전 선별진료소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선별진료소 간판을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강릉시는 지난주 PCR 검사를 이곳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갑작스럽게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가 바뀐지 모르는 시민들은 보건소를 찾아 헛걸음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되는 줄. 네, 전화했더니 이거 안내 안 해주셨는데? 종합운동장이세요? 예. 안내 따로 못 받으셨어요? 네. 강릉 종합운동장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신속 항원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도 혼란은 마찬가지입니다. 방역당국은 연령에 따라 일상관리와 집중관리군으로 나눠 확진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사를 해야 하는 산소포화도 검사기도 사용법이 어렵고 증상 발현 시 대응 방법도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7일차 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그 별도의 지침 그거 없이 그냥 종료가 된다고만 되어 있어요. 아, 종료가 된다. 네. 뭐 검사를 다시 받아라. 뭐 그 해제 전에. 예, 그건 없고요. 그건 없고. 예, 7일차 24시간 종료가 되면은 그 검사 없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그런 거 없거든요.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확진자에 대한 사실상 방치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행정안내센터와 의료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면서 각종 3단과 안내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진단검사에서 확진자 관리까지 일선에서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에 접어든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나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없게 되면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국 또 편의점에서 이 검사 도구를 한 사람당 5개까지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17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온라인에서 비싸게 파는 곳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부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시행하게 된 조치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할 때는 면봉을 양쪽 코 안에 2cm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검체 추출액에 넣어서 섞은 뒤에 서너 방울 정도 테스트기에 떨어뜨려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검사기에 C와 T 중에서 C에만 줄이 나타나면 음성이고요. 두 군데에 다 줄이 보이면 양성입니다.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선별진료소에서 이 PCR 검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25일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방역 인증 적용을 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업체는 신청기간 내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와 수리 과목의 기초학습을 초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초등학교 24곳에 전문교사를 배치했으며 학교별 전담교사들은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교육과 사례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강원도립대학교가 2022학년도 신입생에게 1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먼저 1학년 대상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점차적으로 졸업시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등록금 대비 국가 장학금 차익으로 도의 추경 예산에 반영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모든 국민이 힘을 쓰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는 이 재활용 쓰레기를 이용한 재테크, 일명 스테크를 통해서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청 생활자원과의 최성민 주무관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우선 이 스테크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스테크가 무엇인가요? 스테크는 쓰레기와 재테크를 합친 용어로 쓰레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쓰레기를 돈으로 바꿔준다면 그냥 버릴 수 있을까요? 원주시에서는 캔과 투명 페트병을 개당 10원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자원 재활용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원주의 주요 장소에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 로봇 네프론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로봇이라고 해서 팔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판기처럼 생긴 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입니다. 캔과 투명 페트병을 네프론에 넣으면 인공지능으로 인식하여 선별 및 회수하고 10원의 현금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적립된 포인트가 2,000점 이상 되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심코 버리는 캔과 투명 페트병을 모아서 네프론에 넣어보세요. 자원 재활용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 스테크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까? 2021년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원주 시민 4,765명이 이용하여 수거량은 페트병 22만 5,109개, 캔 16만 6,226개, 총 39만 1,335개이며 무게로는 7,827kg을 수거하였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385만 9,300포인트이며 이 중 166만 2,550원을 현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네, 캔과 페트병을 인공지능 로봇 네프론을 이용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네프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원주시에는 원주시청 야외 공연장 옆 화장실 1대, 따뚜 공연장 젊음의 광장 매점 2대, 행구동 수변공원 기후변화 홍보관 2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분리수거장 1대 등 총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캔과 투명 페트병에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투입구에 넣은 다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1인당 하루 100개까지 투입 가능하며 한 개당 10점씩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2,000점 이상부터 슈퍼빈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슈퍼빈 앱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본인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프론은 지난해 6월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캔과 투명 페트병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네프론에 넣어보세요. 차곡차곡 모아서 재활용도 하고 돈도 버는 스테크 하면서 가족끼리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세요. 네프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용간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원주시청 생활자원과 최성민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지난 10일 설악산 토왕성 폭포 얼음벽에 고립돼 있던 40대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40대 A씨와 일행 B씨가 320m 길이의 폭포 위 지점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폭포 정상에서 내려오던 도중 밧줄이 바위에 끼면서 일부를 절단하고 남은 밧줄로 하강하다가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소방 헬기 1대와 산악 구조대원 5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주말이었던 지난 10일 오후 3시 10분쯤 평창군 진보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소방과 함께 헬기 석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는데요. 불은 발생한 지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이 불로 산림 1000제곱미터가량이 소실됐습니다. 또 13일 오전 9시 20분쯤 화천군 산해면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400제곱미터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